안녕하세요. 맞춤경매 김유준입니다. 오늘 결과 하나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저도 이거는 임장을 다녀왔었던 물건이었는데 한 번 더 유찰이 되면 좀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싶었던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됐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거지, 이제 그걸 낙찰 받으셨던 분이 또 다른 뭐 계획이나 뭐 생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한번 뭐 안 보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잠깐 한번 설명도 드려보겠습니다. 네, 결론도 이야기하지만, 네, 이 물건입니다. 2020 타경 884번이고 오늘이었어요. 1월 10일 날 최초 감정가가 7억 400만 원 정도 됐었고, 이제 오늘 매각된 게 4억 6,560만 원 됐습니다. 건물 전부 토지 지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린시설이라고 나와 있고 경남 밀양이에요. 멀죠. 일단은 건물 전부 토지 지분, 건물은 170평, 토지는 391.3평인데 이제 보시고 토지 지분인데 이거 들어가도 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지금 토지가 지분이죠. 지분인데 전체가 486.42평에서 391.3평만 나오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래쪽에 보면 지분이 어떤 게 지분이냐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지분이 전체 면적 중 이게 지분이에요. 이 두 개가. 그런데 봤더니 도로예요. 도로가 일부 지분으로 이렇게 나왔어 가지고 같이 나온 거예요. 도로 같은 경우는 지분으로 나와도 대출 받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찰 받으셔도 돼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 절반이 뭐 지분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대출 받기가 좀 어렵겠죠. 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생각을 바꿔서 쉽게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돈을 빌려주는 은행인데 예를 들어서 100평에서 이 건물의 절반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달라고 했었을 때 대출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돈을 제대로 갚을 수도 있지만 안 갚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안타까운 말이지만 이 사람이 돈을 잘 안 갚는다는 가정하에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자를 잘 납입을 안 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를 취해서 이 내가 빌려준 돈을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경매라는 걸 진행을 할 텐데 이 절반만 나와 있는 거는 누가 안 사가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사간다 하더라도 절반 정도의 자격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돈 빌려준 입장에서도 절반만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는 대출을 안 해줍니다. 뭐 당연히 해주는 데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안 해준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토지의 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토지에서 도로에 대한 부분은 지분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그 대출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제 한 명 들어왔어요. 한 명이 들어와서 단독으로 낙찰을 받아가셨는데, 제가 이 물건은 임장도 실제로 가져 다녀왔고 임차로 있는 분하고도 대화를 나눴고 얼마 임대료를 주고 있다라는 내용도 다 들었어요. 당연히 그 임차인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다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들을 필요는 없지만 참고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지금 내용에 임차인 현황을 보면 이것만 봐서는 아주 드라마틱해요. 임차인이 4명이고 보증금이 7천에 월세가 425만 원이에요. 이 내용이 맞다라고 하고 선순위 없고 대항력 다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큰 의미는 없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 금액에서 월세가 400만 원이 나온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장이나 창고, 그 중에서도 창고 같은 경우는 냉동 창고나 냉장 창고를 좀 선호를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시설비가 일단이 많이 들어갑니다. 냉장 창고나 냉동 창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임차인이 한 번 들어오면 잘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들어오기는 쉽지만, 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들어오기는 쉽지만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에 있어서는 냉동 창고나 냉장 창고가 되게 좋아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냉동 창고가 있습니다. 해서 금액적인 부분이나 여기 이제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임장까지 갔었죠.
갔었고, 말씀을 드리면 이 물건에 대해서 물건 분석은 제가 자세하게 했어요. 지금 이 영상 결과 말고 물건 분석 영상에 보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지만, 결론은 이게 지금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분들이 없다. 이분들이 없고 이 정도의 월세도 다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아니고,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그때 만나봤었던 그분에게 제가 명함도 받았어요. 명함도 받았고 지금 여기 있는데, 제가 이따가 블라인드 처리는 하고 제가 명함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분이신데, 만났고 월세가 지금 이겁니다. 보증금은 당연히 없어요. 왜 없냐? 이 임차인 분도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여 보증금을 넣었으면 배당을 못 받거든요. 인도명령 대상자고, 경매가 개시되고 있었을 때, 경미가 이미 개시되고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보증금 같은 경우 다 못 받아요. 못 받기 때문에 잘했죠. 임차인이 잘했고 100만 원에 지금 냉동창고를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월세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금액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 저 정도의 금액으로 임차를 하고 있다라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떨어지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유찰이 되면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겠나 싶었던 생각이 들었던 거고, 지금 이 안에 그 냉동창고가 있는데 고장난 게 있어요. 두 개가 고장이 나고 하나만 지금 운영 중이어서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떨어졌으면 어땠을까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만 지금 사용 가능하고요. 이거만 오케이고, 여기랑 여기 이거는 고장났어요. 고장났고 여기는 작업실입니다. 그리고 2층은 아까 사진 보셨던 것처럼 그냥 사무실이에요. 여기는 그냥 사무실입니다. 여기에 전기 판넬이 깔려 있어서 잠깐 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뭐 소파 있고, 이 반대쪽에 이제 책상이 좀 놓여져 있고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지금 건물은 커 보이고 하는데 이제 용도가 다양하거나 너무 좀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분께서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직접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게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수익형으로 보기에는 저 정도의 금액은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런 거는 여기 다 내용이 있죠. 유치권 신고가 있는데 유치권 포기를 했어요. 이것도 채권자가 그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다 이야기를 해서 이게 유치권 없다라고 판결도 받았어요. 여기 있죠. 그런 판결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낙찰받고 이제 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수익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좀 결론이 났는데 아쉽네요. 좀 한 번 더 떨어뜨려서 낙찰 받았으면 낫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은 있어요. 이거 관련된 이 물건 관련해서 제가 자세하게 물건 분석을 해놨거든요. 실질적으로 임장도 갔기 때문에 그 영상 보시면 좀 더 궁금하신 거를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결과가 나와서 리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앞전 영상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